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님 질문에 2017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 대선 후보가 4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홍준표 대표를 빼고는 다 하셨습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 공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전 의존도의 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는 10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 왔다 갔다 한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성적 지상주의, 입시제도에 너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대학 입시 정책이 작년에 불확실한 상태가 몇 개월간 계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면 아이들이 더 발랄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거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사교육의 시간만 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아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조차도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대입 만능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직업의 선택권과 지위가 결정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절망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네,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예산, 그 돈 모아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면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 실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을 자르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 또 호응해 두고 막 뿌리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내 예산이 좀 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제발 왜곡된 데이터 신봉 마시고 직접 총리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곳 마련이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생활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기억도 못하겠는데 맨 처음 살았던 것은 봉천동의 어느 단독주택 2층에 세대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쯤에 제 집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3만 불 시대 지금 청년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고 몇 년이나 걸리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집 사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국회의원 할 때나 기자할 때나 즐겁게가 아니라 자주 했던 얘기가 무슨 월급장이 몇 년이 걸려야 집을 갖는다 이런 식의 통계를 많이 썼고 또 발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은 신용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는 사고 파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위직들은 쏠쏠하게 재미까지 봤습니다. 자, 30대 실수요자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100% 가점제,
그게 도입된 이후로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역차별받아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네,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네. 40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40대는 내가 없다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40대 남자는 취업률이, 고용률이 92%쯤 될 겁니다. 지금 40대들이요, 20대 때는 IMF 경제 위기로 또 20년 후인 지금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세대라고 자주 합니다. 40대 빈곤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없는데 돈만 먹고 자란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집 마련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부담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10대, 20대, 30대 누적된 그런 채무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거복지 정책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이나 중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대별로 고통받는 문재인 대통령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내 자신을 챙기기도 어려운데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챙겨야 되고 부모님까지 모셔야 됩니다. 지난해 50대 가처분 소득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